자, 이번에는 당계 논란, 당원 게시판 논란, 어디로 간 겁니까? 라면서 한 대표 가족명의 비방글 논란으로 번진 당원 게시판 관련해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김윤혜 의원이 지금 언론 노출을 그동안 굉장히 자제해 왔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 홍보수석을 하셨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언론에 이런 어떤 당내 이슈에 대해서 언급한 게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페북에 올리면 당연히 그렇죠. 기사이기 때문에 예. 본인의 어떤 입장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썼다는 이유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당내에 이게 친윤이다 친한이다 그런 관점을 떠나서 당내에 이런 악재가 이런 논란이 계속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한동훈 대표가 마무리를 져야 된다. 그런 컨센서스는 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도 한동훈 대표 통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뭐냐면 이게 어려운 난제는 아닙니다. 사실 되게 그렇죠. 단순한 문제인데 이게 돌아 뭐 가족분들한테 혹시 이거 썼냐? 그랬을 때 안 썼다. 그럼 안 썼다고 얘기하면 되고 썼다고 했으면 그 썼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회의 때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대답할 때 나가 같아야 돼요. 내가 질문할 때는 굉장히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게 하는데 내가 대답할 때는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 되게 명확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부분. 네. 예전에 이게 김유경 의원 관련해가지고 후보하고 그때 전당대회 때 비례대표 관련해서 배우자 언급을 하니까 나 관련해서 정계 은퇴할 수 있다. 하겠냐 이런 식으로 막 받아쳤단 말이죠. 네. 그리고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 녹취 공개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서 보면 지금은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풀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딱 부러지는 한동훈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다 보면 저는 자꾸 여러 가지 의혹이 더 씌워져다 불필요한 오해가 보면 생긴다. 오늘 같은 날 네. 이재명 대표 얘기하기에도 되게 모자란 날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뭔가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가야 된다.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근데 지금 친한계에서는 네.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마치 이제 뭐 의혹을 덮기 위해서 이걸 제기한다는 식의 김종혁 최고위원의 그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으로 볼 수 있나요? 저는 음모론을 제기를 한다면 아무 근거가 없어야지 음모론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한동훈 대표가 꾹 참고 있다가 되치기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동훈 대표가 뭔가 안 되는데 개인의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서 묵히고 되치기 한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알고 있는 듯해요. 그렇다면 참 그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 신분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말을 하고 사과하는 게 저 사람 잘못하면 곧바로 사과해. 가족분이 여기에 관련해서 좀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대표 사퇴와 전 직결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조금 이제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된다. 제3자 관찰자 시점. 네. 최민철 소장님. 3인칭 관찰자 시점에 음모론에 대한 대응으로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령 정치를 하다 보면 음모론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라는 게 약간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 진영이 음모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음모론에 대한 대응으로 그러면 지금 효과적인 거냐? 라든가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이 설령 음모를 걸었다 쳐. 근데 너 음모 있지? 그러면서 계속 답변을 미루면 음모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해라. 그러면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15월 25일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2개 2개 나오는 사이에 다 그냥 이 당원 게시판 이슈로 다 덮였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이슈보다 이게 더 중요한 이슈로 만들어버린 꼴다른 의미에서 정치력에 대한 평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기에 매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대표랑 김민전 최고위원 간의 설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얘기하던데 어떻게 팔동훈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지 왜 우리 모르는 걸 알게 됐는지 한동훈 대표 사퇴하라는 글에 대해 고발 조치한다는 기사도 났던 그 회의록에서 발췌해서 얘기가 된 건데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사실관계 확인하고 발언하면 좋겠다고 했고요. 비공개 회의 때는 참석자간 언쟁으로 고성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갈등은 점점 고조되는 건지
8명 정도 되나 8명이나 된다. 저도 그러게요. 몰랐어요. 한동훈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많나? 팔도에 있는 한동훈이 다 모인 것도 아닌데. 팔도에 있는 한동훈이 되나? 여튼 저도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제 이름 네. 김기영으로 8명 모으기 쉽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네. 여튼 그런데 동명이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저희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가로이 절대 한가로운 게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사법 리스크 있다고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어떤 워딩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 뭐 표현처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되게 좀 휘발성이 강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보면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저도 기사를 봤어요.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뭐 하면 뭐 고발하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오보라고 하면 빨리 오보 조치를 해서 수정을 하게끔 해야죠. 근데 요 얘기 핵심 김민 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네. 당에서 뭔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네. 이걸 다 알아봤다는 거죠. 근데 왜 네. 나한테는 안 주냐. 이른바 친한계 쪽 사람들은 어디 가서 다 동명이인이라 하더라. 네, 이거 한동훈은 얘기하는데 아니고 왜 나만 모르냐. 그렇죠. 왜 친한계 쪽은 정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한게 신지호 전략계 부총장이 이제 이게 공작, 우리가 음모를 넘어서 이제 공작 얘기까지 해요. 이제 SNS에 이렇게 썼는데 총선 백서 논란에 이어서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 이번이 3번째 공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정치판이라는 공격은 아니 대변인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는 양당의 대변인 논평의 대부분은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판이라는 곳이 총알도 날라오고 가끔 포탄도 날라오고 당시 의원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아무튼 제기를 했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잘못 미흡하게 제기를 했을 때 근데 그때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은 언제든 아니 그러면 정치에서는 공작이 일체 없는 상대방 공격이 음모가 일체 없는 그런 업종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네. 이 정치 업종이라는 거기다가 야 너네 우리 왜 공격해? 공격하지 마. 그런 얘기는 매우 한가한 얘기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저는 어제 메인 뉴스 중에 하나가 이 1000명에 의한 전수조사 들어오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친윤 진영은 무슨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전수조사는 무슨 기준으로 한 거냐 누가 한 거냐 등등 제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는 방법은 깔끔하게 조사해서 인정할 거 인정하게 이슈를 점점 키우는 어리석은 대응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연이어 폭로되는 명태균 녹취록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명 씨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서울 서다서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녹취를 못 들었는데 이게 네. 강혜경 씨랑 통하는 내용인가요? 이것도? 네, 그런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강혜경 씨하고 통하는 내용에 건데 등장인물이 2명이지만 사실상 명태균 씨 워딩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 명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처음에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 이후에 민주당이 이렇게 공개를 하는 여러 녹취가 네. 반향을 일으키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을 바로 따로 세워야 된다 봐요. 세워야죠. 네.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이제 피로감이 쌓여서 저도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분 위주로 쌓여야죠. 여러 사람들을 하다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서로 물타기가 되는 형국에 이르렀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큰 반향을 못 일으킨다 보고 저는 지금은 검찰의 시간으로 봐요. 검찰 네. 쪽에서 수사를 해서 뭔가 차분하게 문제가 있으면 뭐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법원 앞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는 밝은 표정으로 지금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전현희 최고, 그 김병주 최고위원 표정이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같이 해주시는 분들은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1심 선고는 잠시 후 2시에 시작이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 속보를 바로 전해드릴 겁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이슈가 먼데이 최병천 소장, 김기영 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으신